아, 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플 영상이 아닌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아온 질문들을 가지고 Q&A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냥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좀 너무 지루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졸리고 싶으신 분들 들어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답할 내용들은 제 영상들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이나 라방에 몇 번 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서 한번 제대로 대답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걸 제가 라이브 때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라이브 방송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고 그런 장소인데 채팅을 읽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채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대답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한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또 그동안의 근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소통이 밀려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미리 따로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우선은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디 사시는 뭐 하시는 분이냐. 우선은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마 곧 조만간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 같은, 네, 다시 대학원생이 될 것 같은 그런 큰 후회를 할지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고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재택근무를 해왔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도 따로 하면서 그리고 또 풀타임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장이 있고 네, 따로 또 프리랜서 일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재택근무였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다닐 때는 네,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찾게 되었던 이유는 저는 꼭 여행하면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한 곳에 계속 자리 잡아서 살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이제 재택근무가 되어서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찰나에 네, 코시국이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 요즘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대로 노마드 라이프를 제대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뭐 다니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한 곳에 자리 잡으려고 하겠죠? 제가 원하는 결과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충분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다 해냈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그 기억으로 미래에도 힘내서 살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되게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대충이라도 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쭉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랍니다. 저 혼자 온 유학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민이었어요. 저는 아빠 쪽 가족분들이 다 여기 계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에 나중에 가서 사는 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다만 언제 가느냐였던 거죠. 그런데 거의 유학인 것도 맞는 게 제가 적응을 하자마자 부모님은 다시 한국에 가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여기 나중에 오실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거 다 정리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그렇게 될 뻔했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 상황은 저랑 제 동생 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게 됐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 가서 살 일은 없겠다 생각하시고 오시게 됐어요. 네. 처음 같이 오셨던 건 우선은 저랑 제 동생이 좀 어렸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알아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적응할 때까지는 같이 있으시다가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가느라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가셨고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이사한 집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 새 집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또 저희 집 안에 이제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이제 이것저것 심어 놓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작은 열매가 달렸는데, 달팽이가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고 엄마가 속상해 하시면서 저한테 달팽이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미국 생활이 좋게 말하면 정말 여유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긴 한데,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생활을 되게 좋아하세요, 두 분이. 다행이죠. 또 뭐였지? 남자친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의 근황. 네. 우선은 많이 아시겠지만 건강이 좀 그랬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괜찮아서 3차도 맞았고, 근데 맞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도 않았어서 그게 정말 다행이었고, 집순이는 여전히 집순이이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가끔 이제 필라테스 가는 거를 올렸었는데, 저 자주 가야 되는데 요즘엔 또 못 가고 있네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고,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서 한국도 그러겠죠. 여기도 날씨가 되게 좋은데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쁜 거 보는 시간이 맞기는 한데요. 요즘에 저희는 가구 쇼핑이나 또 이걸 어떻게 꾸며야 예쁠까, 뭐 뭘 사야 정리가 잘 될까, 밭에는 또 뭘 심을까, 그런 거 대신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일하는 건 확실히 좀 덜 바빠졌고요. 살이 많이 찌고 있어요. 이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양이 거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지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못 먹다가 요즘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음식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엄마가 손이 진짜 크신데 저도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좀 요리하거나 나눠줘야 될 때 손이 엄청 커요. 뭔가 이게 좋은 의미의 내로남불인 건지. 네, 그래서 요즘엔 엄마 덕분에 좀 하루에 1kg씩 찌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찌고 있고, 네. 아무튼, 짧게나마 제 방 소개도 할 겸 저의 재미없는 미국 생활 루틴 영상, 뭐, 집순이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정말 재미없을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뭐라도 끼워 넣어서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지루하지라도 않게. 네. 또, 벌써 이번 해 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실 제가 이사가 한 4월 중순? 5월 초로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한 3월 달쯤 김상덕 씨도 찾을 겸, 오로라도 볼 겸, 알라스카로 혼자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결국 못 가게 됐죠. 이사가 확 땡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면서 또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가게 됐고, 지금 이제 가봤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니라고 들어서 이제 이번 겨울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가죠, 뭐. 그래서 알래스카를 못 가는 대신 이사를 다 잘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와야지 하고 4월 말 5월 초쯤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동생의 직장 시간이랑 또 안 맞아서 그것도 이제 가을로 미뤄졌고요. 여름에 가면 되지 왜 안 가냐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제가
미국에 없을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제 한국에 가고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 한국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지난해 말에 그 오미크론으로 다시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왔는데 눈도 못 보고 대신 단풍은 많이 보고 급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봄에 다시 오겠다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하게 이 집으로 이사를 빨리 오게 돼서 결국은 제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계절에 한국을 가게 됐네요. 한국 여름이 그렇게 습하고 덥고 모기가 많다던데 좀 걱정이기도 한 게 저는 여름을 이렇게 더운 여름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덥지가 않아요, 여름에. 그래서 좀 겁이 나지만 신납니다.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살게 된다면 당연히 겪어야 될 계절이니까 이번에 가서 체험을 해보려고요. 네. 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제가 한국을 가면 가족과 함께였고 함께 시간 보냈고 어딜 가면 같이 다녔고 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도 인천공항에 내려서 혼자 공항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가서 저 혼자 지내게 될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한국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리 제가 뭐 한국말 다 알아듣고 다 읽고 다 대충은 알고 있더라도 또 저는 잘 모르는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암묵적인 룰 뭐 이런 거나 사회적인 그런 거를 제가 의도치 않게 어겨버리지 않을까? 또 조심하고 많이 물어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친구들 선물도 많이 사가려고요. 미리 좀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네. 한국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미국에서는 다르게 하느라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을 거고, 또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네.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근데 정말 신나게 들떠 있고 행복한데 반면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나름 좀 우당탕탕 한국 적응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라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한국 가서는 더 자주자주 할 수 있게 아예 스케줄, 일정, 주제 뭐 이런 거 다 정해놓으려고요. 물론 그래봤자 제가 우당탕탕 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긴 하지만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인터넷은 빠르니까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버퍼링이 심하다거나? 아닌가? 그 밤에 하게 되면 이제 새소리도 안 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가서 예쁜 카페도 많이 가보고 그냥 많이 걸어 다니고 싶어요. 꼭 한강에 밤에도 가서 걸어보고 싶고 여기서는 많이 못 걸었으니까 한국에선 절대 집순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많이 걸어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제 MBTI는 INFJ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들 주제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 신청뿐만 아니라 저한테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털어놓고 싶으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요즘엔 DM을 잘 안 하려고 하고 DM을 아마 나중에 뭐 디코가 없으신 분이 전화데이트 상품에 당첨되셨다면 DM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메일도 제가 답장이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고 있어요. 정말 오면 바로 봐요. 물론 영상 주제를 받는다고 제가 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수위가 높거나 좀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은
제가 아마 그걸로는 영상을 못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참 고민이 많아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소재도 잘 다루어야 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참 잘 녹여내야 되고, 그 중간에서 밸런스도 참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다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1년 넘게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도 적응이 참 잘 안 되네요. 정말 일주일만 휴가 내서 유튜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주제 선정이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만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핑계가 아닐까,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지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뭔가 제가 한국 가서 조금 있으면 그게 좀 잘 맞춰질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이 들기도 해요. 왠지 제가 아랑님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있고 소통도 더 자주 하고 그렇게 되면 저도 모르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 지금은 왠지 고여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지금은 영상만 올리고 슝 사라지고 라방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파바박 올려야죠. 평소에 이제 이것도 아랑님들께 보여드려야지, 뭐 이 영상으로 만들어봐야지 하는 건 되게 많이 찍어놓고 많이 적어놓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만 있네요. 얼른 풀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지?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았는데요. 어떻게 심리학을 고르게 되셨냐고. 우선 저는 전공 고르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워낙 평소에도 다 좋아하고 선택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기도 했어서 전공 고를 때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되게 고민했던 과가 심리학이랑 역사학 그리고 국제학과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국제학과는 저는 정말 그 세계 정서, 세계 뉴스에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한국에 있었을 때도 역사는 정말 좋아했고, 무엇보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나 그들 사이의 역사나 갈등, 이런 게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즐겨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저 과들 말고도 더 많았는데, 저 전공들 중에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때 마침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에서 좀 해답을 찾게 되죠. 미국 드라마 중에 크리미널 마인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번 리메이크 됐다고 들었는데, FBI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고 살인마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이제 심리적으로 풀어내고 잡아내고 검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반전도 많았고, 드라마 자체가 정말 잘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이거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리고 멋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도움을 받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인 것 같았고, 그리고 심리 쪽은 저도 항상 관심이 있었으니까 막연하게 나 심리학과를 졸업해서 나중에 저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별 정보도 없이 그런 열정만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뭐 다른 어떤 전공도 다 그렇듯이 막상 배워보면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심리학도 많이 그랬어요. 다들 아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통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뇌 구석구석 정말 많이 배우고, 과학적으로 정말 많이 배워요. 그 사람의 감정 이야기를 좀 이론적으로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우선 저 지식들부터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티다가 또 다행히 졸업하기 전에 정신상담센터, 그 치료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환자분들과 교류를 하고 또 돕는지 직접 보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돼요. 그죠. 그 이후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곳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서 디자인과 그리고 마케팅 관련 쪽으로 일을 또 하게 되었어요. 지금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그쪽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는 저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상담 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담사는 안 되더라도 그런 지식은 제대로 배워놓고 싶다. 제가 상담사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담사로서의 지식은 제대로 배워놓고 싶다. 이 지식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살면서 마주칠 힘든 일들이나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땐 좀 그래도 배운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과 제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제 기준으로는 정말 충분하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따로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심리학 쪽으로 다시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서 내가 제대로 알고 싶은 분야라서 이걸로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는 쪽이 더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평생 직장 뭐 큰 돈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네. 대학원을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 중인데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죠. 그때는 약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원 가야 되니까 땀 흘려서 대학원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목표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저 막 나중에 교수님 때문에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유튜브 영상들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힐링하는 느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제가 이 공부를 더 다시 제대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더 많이 돕고 싶게 만드는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들 들어주시고 저 믿고 털어놔 주시는 아랑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주 받는 질문들 대답을 좀 이번엔 길게 자세하게 해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려나? 궁금증이 좀 이제 풀리셨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또 질문들 받을 때 또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저만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라방 아니면 또 Q&A 영상에서 또 봬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